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먹어? 역겨워. 그만해. 싫은데 계속하면 너가 뭐 어쩔 건데? 오늘도 미국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한국인 소녀. 주위에서 킬킬거리며 비웃는 치어리더들을 보며 소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소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과연 이 소녀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링컨 고등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박예린의 발걸음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16살 소녀의 어깨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검은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저기 닌자가 또 나타났네. 브랜든 밀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7세의 미식 축구부 주장인 브랜든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언제나 자신감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몰려 있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스르르 지나가니까 진짜 닌자 같아.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리는 고개를 더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참는 것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예리는 창가 맨 뒤편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녀만의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 영어 교과서를 펼치고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옆자리에 앉은 클로이 스펜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예린이 이 학교에서 만난 유일한 친구였어요.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16살 소녀는 처음부터 예린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예린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한 영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린은 작은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예린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하얀 도복과 검은 띠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린은 도복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예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떠올랐어요. 엄마와 태권도 코치 선생님이 함께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예린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거실에서 몰래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태극 일장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 예린의 몸은 기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예린은 도서관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밥이 담긴 도시락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미스 코넬리 사서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예린을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 거니? 할머니의 친근한 목소리에 예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권도에 관한 책이 있을까요? 예린의 물음에 할머니는 눈을 반짝였어요. 물론이지. 무술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단다. 한번 찾아보자꾸나.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복도를 지나던 예린은 치어리더 무리와 마주쳤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일부러 예린의 어깨를 부딪혔고 예린이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못 봤어.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치어리더를 보며 예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치와 밥이 복도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먹어? 역겨워. 다른 치어리더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예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만해. 클로이가 달려와 예린을 감쌌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치어리더들은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린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때 브랜든과 친구들이 지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닌자도 밥은 먹는구나. 그날 저녁 예린은 방에서 엄마의 도복을 꺼내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숨어서 사는 것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10회 링컨 고등학교 무술 시범 대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가 신청은 다음 주까지였습니다. 예린은 그 공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만 숨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예린아, 설마 나갈 생각이야? 클로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예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예린은 결심했습니다. 도복을 다시 입고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로 말이에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며 예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무술시범 대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싱을 하는 학생, 가라테를 하는 학생, 그리고 브랜드는 킥복싱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꽤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누구야? 브랜든이 예린을 발견하고는 킥킥 웃었습니다. 닌자가 무술대회에 나간다고? 진짜야? 응. 예린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브랜드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조롱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럼 재미있겠네. 하지만 진짜 싸움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브라이언 박 사범이었어요. 3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안녕. 나는 브라이언 박이라고 해. 이 근처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어. 예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태권도를 할 줄 아니? 브라이언의 질문에 예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조금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예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특히 브랜드는 비웃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태극 일장의 시작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몇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1년 전 대회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죄송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린은 서둘러 체육관을 나왔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런 예린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예린은 아버지에게 무술대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무술대회에 나가고 싶어.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린아, 태권도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아빠, 나는 안 돼. 엄마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또 다치면 어떡해?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예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도복을 바라보며 예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브라이언 사범이 예린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품새를 보니까 정말 실력이 뛰어나더구나. 우리 도장에서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권도를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무서워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예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는 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거야. 브라이언의 말은 예린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엄마의 일기장을 꺼내 읽었어요. 거기에는 엄마가 태권도를 시작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건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란다. 다음 날 예린은 용기를 내어 브라이언 사범을 찾아갔습니다. 도장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왔구나. 브라이언은 예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태권도를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브라이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태권도가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태권도를 배워야 해.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린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발차기, 품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브라이언의 따뜻한 격려에 예린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예린이 무술대회에 참가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브랜드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쳤어요. 그 조용한 애가 웃기지 마. 나랑 한번 해보라고 해. 그러던 중 무술대회 예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린의 첫 상대는 가라테를 하는 남학생이었어요. 그는 예린을 우습게 보며 거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것도 무술이야? 춤추는 것 같네. 하지만 예린은 침착했습니다.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상대가 균형을 잃는 순간 정확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상대는 매트에 쓰러졌어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로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브라이언 사범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게 바로 태권도구나. 어떤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브랜드는 표정이 굳었어요. 예린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예선 경기 영상이 학교 SNS에 올라왔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와, 완전 멋있다. 예린이 이렇게 강했다니. 브랜든이랑 붙으면 어떨까? 예린은 휴대폰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브랜든이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꽤 하더라. 하지만 진짜 싸움은 다르다고. 결승에서 보자. 예린은 브랜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응, 결승에서 봐. 예린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승전을 하루 앞둔 금요일 밤, 예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브랜든과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 거였어요. 브랜든은 키도 크고 힘도 세며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린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엄마의 도복과 검은 띠 그리고 엄마가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예린이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후 엄마가 써준 것이었어요.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예린아, 오늘 내가 챔피언이 된 것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엄마가 더 자랑스러운 건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도 일으켜 세워준 모습이었단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로 강한 건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고도 설 수 있을 때란다. 예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예린은 조심스럽게 엄마의 도복을 꺼냈습니다. 하얀 도복에는 엄마의 이름이 한글로 수놓여 있었어요. 박혜진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도복을 입어보니 예린에게 딱 맞았습니다. 엄마와 체격이 비슷했거든요. 검은 띠를 매는 순간 예린은 무언가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예린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꼿꼿했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예린은 마지막으로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태극 일장부터 고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어요. 동작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예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도복이구나. 아빠 내일 대회에 이 도복을 입고 나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원하실 거야. 아버지는 예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심해서 해. 이기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예린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어요. 엄마의 도복을 입고 있으니 혼자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토요일 오후 2시 링컨 고등학교 체육관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술 시범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예린은 탈의실에서 엄마의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린아, 준비됐어? 클로이가 탈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응, 준비됐어. 넌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클로이의 격려에 예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체육관으로 나가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중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이 경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브랜드는 이미 매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색 글러브를 끼고 몸을 풀고 있었어요. 킥복싱 스타일의 움직임이 날카로웠습니다. 레드 코너, 브랜든 밀러, 사회자의 소개에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블루 코너, 박예린, 예린이 매트에 올라서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의 하얀 도복을 입은 예린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와, 진짜 태권도 선수 같아 보인다. 저 도복 완전 멋있어. 관중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예린은 전통적인 태권도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드는 즉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복싱 스타일의 연속 펀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침착했습니다. 브라이언 사범에게 배운 대로 거리를 조절하며 상대의 공격을 피했어요. 태권도의 기본은 거리 조절이었거든요. 브랜든이 하이킥을 날렸지만 예린은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반격했어요. 정확한 앞차기가 브랜든의 가슴을 맞췄습니다.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예린의 발차기는 정말 빨랐거든요. 브랜든은 당황했습니다. 예린이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더 거칠게 공격했지만 예린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저애 진짜 강하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린은 더 이상 숨어있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브랜든이 마지막 힘을 다해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완벽한 타이밍에 옆차기를 날렸어요. 브랜든은 균형을 잃고 매트에 쓰러졌습니다. 승부가 끝났습니다. 예린의 승리였어요. 체육관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린은 쓰러진 브랜든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고생했어. 브랜든은 예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보였어요. 체육관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린은 브랜든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브랜든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브랜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심판이 예린의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관중석에서 더욱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로이는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브라이언 사범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승자 박예린. 사회자의 발표에 체육관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차분했어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브랜든이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잠깐만요. 브랜든은 예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특히 예린에게요. 관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브랜든은 깊게 숨을 쉬고 계속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린을 닌자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진짜 강함이 뭔지 알았습니다. 브랜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은 저를 이길 수 있었는데도 절제했어요. 저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진짜 무술이고요.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브랜든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린,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가르쳐줘서. 브랜든은 예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린은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이제 친구지? 예린의 말에 브랜든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있었어. 태권도 배우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어? 예린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브라이언 사범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이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탈의실에서 도복을 갈아입으며 예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예린을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 아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예린은 엄마의 도복을 정성스럽게 개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옷장 깊숙이 숨기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당당히 올려두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예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닌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많은 학생들이 예린에게 인사를 건네고 태권도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예린아, 나도 태권도 배울 수 있을까? 복도에서 만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예린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브라이언 사범님 도장에 와봐. 브랜든도 변했습니다. 예린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했고 가끔은 태권도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예린,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마음이야.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어느 날 브라이언 사범이 예린을 찾아왔습니다. 예린, 제안이 하나 있어. 네. 우리 도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클래스를 열려고 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보여줬잖아. 진짜 태권도가 뭔지 말이야. 그 주 토요일 예린은 브라이언 도장에서 첫 번째 청소년 클래스를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그 중에는 예전에 예린을 괴롭혔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린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태권도를 배워보죠. 첫 수업에서 예린은 기본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먼저 강조한 것은 태권도의 정신이었어요. 태권도는 싸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싸워야 해요?
예린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싸움을 피하는 지혜를 기르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예린은 도장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 너 완전 달라졌어. 고마워, 클로이.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예린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나의 언어야. 그리고 이제 그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거야. 예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숨어있던 소녀에서 당당한 태권도인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리더로 성장한 예린.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